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부정선거 의혹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빠짐없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 제대로 좀 파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조선일보가 말이죠, 방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지난 5일 바로 어제죠. 그러니까 5일날 이 부정선거 의혹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언론에서 따지고 야당에 따지니까 말이죠, 대답이 또 뭔지 알아요? 기가 막히는 대답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금 비상근이야. 그래서 안 나온 거야. 어쩔래? 배째라 이거예요. 야,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우리 야당과 언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어제 이러한 대난리 북새통이 터진 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 지금 이제 이영 의원이 우리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 10시쯤 우리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어요. 그래서 밤 12시경까지 있었는데, 바로 김은혜, 김영, 김웅, 그 다음에 이영, 그 다음에 유경준, 이 4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들, 제가 오늘 아침 일찌감치 15개가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사례가 속출했다.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항의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간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밝혔냐면, 이용 의원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들,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취재한 내용을 보면, 선관위 측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위원장은 왜 없냐 따져 물으니까요,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직이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요, 이 비상근직이 맞아요. 비상임이야. 왜냐하면 대법관이 겸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로 되어 있어요. 장관급으로. 그러니까 선관위 실제 이 행정업무는요, 거의 100%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말이죠, 이 확진자가 거의 25만에서 30만까지 육박할 것이다. 이 전례 없는 확진자 수가 매일같이 발표되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히 4.15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언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야권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만큼 중요한 선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재, 무능, 무책임 정권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러한 절차, 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이 절체절명의 분기점이 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역사적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환경적 특성, 이런 거를 보더라도 아무리 비상임이지만은 반드시 나가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예요. 예. 그래서 차제에 대법관이 겸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도, 이것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선관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혜주 사태 여러분들 아시죠? 조혜주. 이 조혜주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사표를 발령하면서 연임시키려다가 당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회 단독 보도로 인해서 그 의도가 만천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한 1,800여 명이 일제히 보이콧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 정도로 난리가 나니까 못 앉혔어. 그래서 조혜주 때문에 말이죠. 지금 상근 의원들도 2명이나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공석이야. 예. 상근 선관위 상임의원이 지금 공석된 상태고, 야당 추천목도 공석이에요. 그래서 비상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이 전직 고위 선관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노정희 위원장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 책임의 위중함을 생각해 늦게라도 선관위 사무실에 나가서 사무총장 등에게서 실태 보고를 받고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어야 했다. 그리고 노정희 위원장이 선거 부실의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사를 한 것 같다. 이러한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김웅 의원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물었더니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라면서 보답적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호 1번 은평구 신사동 투표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호 1번 이재명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왜 확진자 유권자에게 지급됐냐, 이렇게 이유를 물으니까요,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2장만 넣은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렇게 김웅 의원이 사무총장한테 물었더니 그것까지 불신하면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라는 보도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들의 어제 심야 방문 항의에 대해서 어제 바로 공식 입장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아침 10시경에야 겨우 위협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 입장문을 내놓은 명의가 누구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만 내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이름으로 나가지를 않았어. 그렇다고 김세환 사무총장 이름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페이프만 뿌리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에 대한 무성의한, 그리고 이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그야말로 이 반려들의 타성에 젖은 행정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도자료만 뿌리도록 지시한 실체가 누구인지 여기에 관해서도 꼭 책임을 물어라,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이러한 선관위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대해서요, 이 정도가 되면 단순하게 선거관리부처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요, 행안부 장관, 전해철, 이게 뭐 문재인, 그 다음에 노무현 다 측근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 책임 문제도 따라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행정을 비롯한 모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과 문제가 지금 굉장한 큰 말하자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살짝 좀 바꿔가지고요, 다른 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36.93%의 그야말로 우리 사전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투표한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남도예요. 그리고 2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주 특별시인가요? 광주예요. 48.27%. 그 다음에 3등 제일 높은 데가 전라북도예요. 48.63%. 그런데 전라남도 중에서도 말이죠, 전남 쪽이 사전투표율 1등인데 전남, 광주, 전북, 그래서 사전투표율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남 지역에서도 어디가 제일 높으냐? 여러분들 순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 신안군이 제일 높아요.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무려 61.62%입니다. 이 61.62%면요, 이게 본선거 투표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투표율이에요. 그래서 신안군의 유권자가 35,175명인데 이 중에 21,676명이 투표를 해서 전국 기초단체단 가운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냐?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우선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신안 이퀄 DJ.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직접 신안을 방문했어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김홍걸 의원하고 함께 방문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3일 날 하의도를 방문해가지고 DJ 정신 개성을 다짐했고, 그리고 이인석 대표도 흑산도 그리고 다른 섬 두 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신안군에 대한 각별한 여야 후보들의 배려, 관심 표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지 당부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 갖고 박우량 신안 군수는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 관계자들이 섬을 방문하면서 주민들도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투표로 바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바쁜 일상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 DJ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큰 것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은 섬 특성상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거, 이것도 상당한 투표율 제고에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말이죠. 또 윤석열 후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제가 이 부정선거 의혹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